달력과 역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은 시간을 만들고 인간은 달력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 낮과 밤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달력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달력에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빼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달력을 만들어서 농경에 이용하고 또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짜를 계산하는 데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달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달력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어떤 달력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달력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의 달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달력은 종이나 휴대폰에 나오지만 옛날 사람들은 종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달력은 이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은 돌들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스톤헨지는 일종의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연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자연 속에 숨어있는 규칙들을 찾아냈습니다. 계절에 따라 일출과 일몰의 위치가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지점에 어떤 표지석 같은 걸 세워서 달력으로 활용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달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고 그 바뀌는 것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독수리의 뼈에 새겨진 달 모양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아브리 블랑시아르에서 발견된 것인데 약 3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이 기록한 것입니다. 독수리 뼈에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2달간의 기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계속 되풀이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고대인들이 세운 조형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국의 스톤헨지, 이집트의 아부신벨 신전, 그리고 페루의 찬틸로 유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헨지는 영국 남부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환상 열석입니다. 높이 8m, 무게 50톤에 달하는 큰 돌들 80여 개가 원을 그리며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워진 연대는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양빛과 관련하여 방향 표시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부신벨 신전은 기원전 1300년경에 람세스 2세가 그 부인과 하토르 여신을 위해서 지은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1년에 2번 특정한 날에 태양빛이 신전 제일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약 20분간 빛이 스며드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그 굴을 이제 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통로로 빛이 들어와서 그 신전 안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고대인들이 태양빛이 이제 언제 어디서 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신전은 아수안댐의 건설로 인해서 수몰 위험이 있어서 높은 지대로 이전된 것입니다. 페루의 찬킬로 유적은 최근에 발견된 고대 문명이 남긴 유적입니다. 이 유적은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언덕 위에 보면 이런 돌탑들이 이제 늘어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부 13개가 있는데요. 이 돌탑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태양이 떠오르는 위치를 표시한 일출 표시석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일출 관측소가 있는데 여기 일출 관측소에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이 하지 날 떠오르는 태양은 가장 북쪽에서 떠오르고 동짓날은 가장 남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춘분이나 추분 때 떠오르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6월이고 여기가 이제 12월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3월이나 9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몇 월달 대략 며칠인지를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날짜를 이걸로 알 수 있는 달력이었던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위치는 하지 때는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오다가 동지에는 상당히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이런 변화가 이제 이 위치가 계절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위치를 표시해둔 일출 표시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문명이 사용하던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의 건축물은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멕시코에 있는 피라미드고 이 피라미드를 세운 사람들은 마야 문명의 사람들입니다. 서기 600년에서 이제 900년 사이에 이제 이 피라미드를 건설했는데 이 피라미드가 어디 있느냐면 마야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제 치치엔이사라는 도시에 이제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달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에 오르는 계단은 4방향으로 있는데 각 방향마다 91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방향에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364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전 꼭대기에 마지막 하나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래서 36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피라미드가 이제 달력의 날수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이제 건축물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첨성대를 비롯해서 많은 건축물들 안에 이런 달력이 들어있는 경우가 상징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역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법이란 간단히 말하면 달력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문서가 달력이 되겠습니다. 인류는 크게 두 종류의 달력을 사용해 왔는데 그것은 태음력과 태양력입니다. 인류가 사용해온 달력은 크게 태음력과 태양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음력의 기준은 달의 모양이 변하는 주기, 다시 말해서 달의 위상 주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것이 이제 상망월이 되는데 이 상망월은 주기가 29.530591입니다. 그러니까 딱 29로나 30으로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라 29.530591이기 때문에 이 달이 이제 1년을 나누면 이 달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나머지를 처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윤달이나 윤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태양력의 기준은 지구의 공전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시간, 이것을 우리는 1태양년이라고 하는데 1태양년은 365.2421987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365일이나 366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1년을 365일로 하거나 또는 뭐 366일로 하면 남거나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윤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윤일이나 윤달을 두는 방법, 또 이제 윤일이 있는 해를 보통 이제 윤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태음력에서는 윤달이 있는 해를 윤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윤일이나 윤달을 두는 방법, 이것이 치운법인데 치운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태음력도 몇 가지로 나눠지고 태양력도 몇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태음력은 달의 공전회합주기,
다시 말해서 상망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그리고 태양력은 지구의 공전회합주기 1태양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그런데 1상망월이라는 것이 29.530591 소수점 아래 이제 우수리가 있죠. 그리고 태양년도 마찬가지로 365 다음에 소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수 부분을 이제 하루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모으면은 하루가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그 날수를 이제 쳐주는 겁니다. 그것이 윤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치윤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태음력에서 이 윤일을 사용하는 방법,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순수한 태음력과 태음태양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한 태음력, 순태음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29.51을 이제 나눠서 530591이지만 일단 29.51로 이제 계산을 하면 한 달은 29일, 그 다음 달은 30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1년이 354일이 됩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0.530591이 이제 모이면 이제 0.0 이제 29.5까지는 포함했으니까 남은 이제 이 0.0300591을 모아서 달을 만들 수 있는데, 대략 이게 33개월이 지나면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33개월마다 하루씩 날짜를 더 두는 겁니다. 그것이 윤일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달력이 태음력입니다. 그럼 태음태양력은 뭐냐? 자, 이 순태음력은 양력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오로지 상망호를 기준으로 해서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달력이니까 1년이 354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11일이 이제 양력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3년이 되면 대략 한 달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8월이 여름 제일 더운 날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달이 빨리 가버리니까 이제 9월이 이제 제일 더운 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달력이 하고 계절하고 맞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음력 안에 양력을 가미해 넣은 것이 태양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년이 354일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양력하고 날짜 차이 나는 11일 있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계속 달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달 크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모여서 한 달이 되면은 이제 대략 이제 3년이 되면은 한 달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3년에 한 달을 이제 넣는 방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요걸 좀 더 정확하게 맞추면은 뭐 19년에 윤달을 7번을 둔다,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음태양력에서 윤달을 쓰는 방법이 계속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력의 경우도 1년이 365.2421이니까 0.24219878일이 남으니까 이것을 모아서 하루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태양력을 제일 먼저 쓰던 나라가 이집트인데, 이집트에서 만든 달력을 이집트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집트력은 1년은 365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윤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대략 이제 4년이 지나면 하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집트 달력은 실제 계절보다 1년이 지나면 이제 4년이 지나면 하루씩 틀리게 되겠죠. 날짜가
빨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120년이 지나면 한 달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120년이 지났을 때는 계절이 역시 8월이었던 것이 이것이 이제 9월로 계절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름이었던 게 이제 가을로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계절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율리우스 캐사르가 이집트에 왔을 때 이집트 달력을 보고 우리도 양력을 써야 되겠다, 태양력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도입을 하면서 이 윤일의 문제, 이 나머지를 이제 처리하는 윤일을 넣는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율리우스暦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暦은 대략 4년에 한 번 정도 윤일을 넣어주면 이제 계절하고 달력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윤일이 있는 태양력을 쓴 것이 율리우스暦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율리우스暦이 이제 이렇게 썼는데 정확하게는 365.251로 지금 처리한 거잖아요. 근데 2421이니까 여기 0.00781 정도가 틀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윤일을 좀 더 날수를 이제 더 많이 넣어버리니까 달력이 늦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보다 달력이 이제 늦어지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이게 대략 1000년이 넘어가니까 이 차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다시 윤년을 두는 방법을, 치윤법을 바꾼 거죠. 그것이 그레고리오暦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오暦에서는 이제 4년마다 윤년을 두는 게 아니라 대략 400년의 윤일을 97번만 윤년을 두는 거죠. 그러면 율리우스暦보다 3번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차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달력이 그레고리오暦이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바로 그레고리오暦이 되겠습니다. 태엽暦과 태양暦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태엽暦과 태양暦은 어느 것이 더 정확할까요? 천체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달력을 보고 오늘이 어떤 천체 현상이 일어날지 달력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양력을 가지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양력은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날짜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매달 1일이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매달 15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음력은 어떻습니까? 음력은 매달 1일은 달이 없는 날이에요. 그리고 15일은 보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름은 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멜물과 썰물이 크게 일어나는 날입니다. 자, 그럼 보름에 15일에 보름달이 뜬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초저녁에 보름달이 떠서 새벽에 진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밤에 무슨 일을 할지 안 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체 현상을 볼 때 음력이 더 정밀하다. 그리고 전체 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용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음력은 동양권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서양은 주로 양력을 이제 써왔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활에 있어서 양력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그러나 음력 달력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달력을 동양에서는 어떻게 했냐? 나라에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없다. 아니면 왕조가 바뀌었다. 이러면 달력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달력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강화에 이제 달력이 이용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발전 분야를 보겠습니다. 음력을, 달력을 만들려면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관측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달력을 만드는 학문을, 천문학을 역산천문학이라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역산천문학이 발전했어요. 서양에서는 천문학자들이 역산천문학 연구하지 않습니다. 달력 만드는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태양력은.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뭘 하겠습니까? 다른 연구를 하겠죠. 일반적인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동설이 옳은지, 천동설이 옳은지,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행성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래서 전체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우주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천문학 혁명이 일어나고 이 천문학 혁명은 결국 과학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학혁명은 다시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서양이文明이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양이 동양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달력 하나 잘못 써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달력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동양과 서양의 근대에 있어서 역전을 이제 불러온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